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가운데 10대 중 1대 이상이 한국 전기차라고 합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이 11.2%까지 올라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48,8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역대 같은 기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겁니다. 대수로 지난해보다 65%나 늘었습니다. 점유율로도 역대 최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디입니다. 미시간 출신으로 32살이며 전기차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늘 일에 몰두한 사람, 즉 혁신가이자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미국 에너지부에 방치된 공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기회라고 믿었어요. 전기차 생산의 획기적인 도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관점에 큰 변화를 준 일은 미국 땅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상사인 캐런은 예고 없이 제게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죠. 에디. 그녀가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현대자동차와의 한국협력 프로젝트의 대표로 선정됐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며 현대화할 예정인 11개의 공장을 점검할 줄 알았거든요. 17억 달러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저는 그 모든 과정에 제 손길을 더하고 싶었어요. 왜 한국이죠? 저는 최대한 억누르려 했지만 제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어요. 캐런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껐어요. 현대위아 창원 공장은 기준점이에요. 기어가며 발전하기보다는 뛰어넘으려면 우수한 곳에서 배워야 하죠. 당신은 설계와 운영에 뛰어난 안목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적응력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적응력. 그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회사 말투로는 당신이 이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참고인일 거잖아요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따져봐야 소용없었어요. 저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최대한 겉으로 내키지 않는 기색을 감추려 애썼어요. 미시간, 저의 안식처이자 고향을 떠나는 일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저는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여행이라곤 국내 출장이 전부였어요. 오하이오,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공장들로의 짧은 방문뿐이었죠. 한국은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어요. 인천에 도착했을 때 습한 공기와 공항 방송에서 들려오는 낯선 한국어가 저를 맞이했어요. 다음날 저는 현대위아 창원 공장에 도착했어요. 외관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거대한 산업단지처럼 보였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바닥은 마치 방금 닦은 듯 반짝였고 기계 소리는 마치 정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렸어요. 모든 움직임과 과정이 마치 리허설을 끝낸 공연 같았어요. 저는 공장장님을 소개받았어요. 그의 무뚝뚝한 태도는 글을 읽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의 영어는 분명하고 신중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그의 말에 독특한 리듬감을 더했어요. 그는 짧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인 후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는 주조 라인을 걸으며 말했어요. 효율성은 단지 기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그리고 문화와 관련이 있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효율성이란 제게는 항상 작업 흐름을 최적화하고 낭비를 줄이며 더 나은 장비에 투자하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문화라니요? 그건 너무 막연하게 들렸어요. 첫날 투어는 3시간이나 걸렸어요. 끝날 무렵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자동화된 로봇 팔들은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했고 거의 오류가 없었어요. 직원들은 느긋하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였고 각자의 작업은 명확하면서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공장은 다운타임 없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곳의 체계는 제가 본 어느 곳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투어 중에 적은 메모를 다시 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이 부장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효율성은 문화의 문제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제가 일했던 공장들을 떠올려 봤어요. 직원들이 무기력하게 일을 처리하는 곳,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미국 제조업에도 분명 자부심은 있었지만 때로는 파편화되고 단절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부장님께 그들의 직원 교육 방식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공장 내에 있는 세련된 교육센터로 저를 안내했어요. 새 직원들은 몇 주 동안 기술적 스킬뿐 아니라 회사의 철학까지 배우고 있더군요. 그들은 정밀성의 가치와 문제를 미리 예상하는 방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배웠어요. 왜 교육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부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초가 약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튼튼한 기초를 만듭니다. 단순한 비유였지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시간에서는 공장 교육이 종종 대충 넘어가는 일이었거든요. 필요한 절차로는 생각되지만 가치 있는 일로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교육이 예술처럼 보였어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초석을 차분히 쌓아가는 작업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창원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환경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느리지만 더 목적 있는 움직임처럼 느껴졌어요. 낯선 사람들의 작은 친절, 정돈된 시장의 번화함이 점점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공장에서 저는 계속 배워나갔어요. 그들의 데이터 분석 접근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 일정 최적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까지도요. 공장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폐기물은 철저히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의 전체 생태계를 새롭게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제 관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임무로 여겼던 일이 새로운 발견의 여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사고방식의 빈틈과 제가 몰랐던 맹점들을 보게 됐죠. 창원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몰랐던 가능성을 비춰주는 거울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현대위와 창원 공장은 혁신의 기념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와 미래적인 디자인은 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죠.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마치 캠퍼스 같았고 기계와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치 내일의 비전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젊은 여성 가이드 수진 씨였어요. 그녀는 침착하고 조리 있게 말했죠. 창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오늘 이 시설이 왜 제조업의 선두에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감각은 압도당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공중에서 정교하게 교차하며 부품들을 정확히 배달하고 있었죠. 자율 로봇들은 반짝이는 바닥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완벽하게 조율된 동선을 보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고요함이었죠. 이렇게 거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도 소음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기계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로봇 팔의 부드러운 클릭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수진 씨는 저를 물류 허브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저희 완전 자동화 물류 시스템입니다. 그녀는 아래에서 벌어지는 작업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AI가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며 정확도는 99.99%에 달합니다. 제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독일의 98.5%보다 높은 거네요. 비행 중 읽었던 통계가 떠올랐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물류 시스템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패키지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스캔되고 분류됐죠. 오류는 보이지 않았어요. 센서들은 무게부터 온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민감한 부품들을 최적의 상태로 처리했어요. 제가 보아왔던 미국의 최첨단 공장들보다도 한층 정교한 수준이었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주요 생산시설로 이동했어요. 물류 허브가 공장의 뇌라면 이곳은 심장이었죠. 거대한 기계들과 작업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수진 씨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를 소개했어요.
바로 통합 열 관리 시스템 ITMS입니다. 열 조절은 전기 및 수소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녀는 ITMS 생산에 전념한 공장 섹션으로 저를 이끌며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녀는 ITMS가 어떻게 모터, 배터리, 그리고 실내 환경의 열 균형을 조절하는지 설명해줬어요. 시스템은 차량의 각 부분이 최적의 온도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보장하며 과열이나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고 했죠. 그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컴팩트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곧 이곳 창원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ITMS가 EV와 수소차 기술의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진 씨는 ITMS 시험 생산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 구역은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어요. 흰색 유니폼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여러 기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디지털 화면에는 온도, 압력, 효율성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험 장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는 50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더위부터 영하의 추위까지요. 모든 시스템은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한계까지 테스트됩니다. 저는 장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 장비는 급속 충전 중 EV 배터리 냉각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고, 다른 장비는 폭염 속 장거리 주행 중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HVAC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 의왕에 있는 새로운 열 관리 테스트 센터 덕분에 부품 크기를 30%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켰어요. 이건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성의 재정의입니다. 투어의 마지막 섹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명받고 동시에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창원 공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었죠. 이곳의 통합 수준, 혁신에 대한 헌신, 그리고 야망의 규모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ITMS 시험 구역에서 시스템들이 엄격한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은 단순한 공장 투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교육이었고 더 크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꿈꾸라는 도전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미국 공장들은 비교하자면 기능적이긴 했지만 창원처럼 모든 구석에 비전이 스며든 곳은 아니었어요. 출구로 걸어가면서 제 안에서 결의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창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준이었죠. 그리고 알 수 있었어요. 이 경험 이후로 제 고향에서의 일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란 걸.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와 정밀함이 공존하는 세계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현대 위아에서는 혁신이 단지 권장되는 수준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어요. 안주할 틈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조의 본질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곳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 개선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모든 엔지니어가 모여 개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즉시 테스트되고 효과가 입증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현장에 적용되었죠. 게다가 수천 개의 공구가 자동으로 관리되며 AI 공구 수명을 예측해 적절한 시점에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공구 파손으로 인한 불량은 지난 1년간 단 3건에 불과했죠. 불량 유형을 패턴화하여 AI 분석했고 이를 통해 잠재적 문제까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 같은 빠른 진행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었어요. 이전에 이 문화에 대해 듣긴 했지만 현대위아에서 직접 보게 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속도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력, 효율성,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의지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화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통합 열관리 시스템 ITMS였어요. 대부분의 미국 기업에서 비웃음을 살만한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대위아는 이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것은 이미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창원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ITMS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공학의 걸작이었어요. ITMS의 핵심은 창원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냉각 커브 모듈에 있었습니다.
2단일 유닛은 저장 탱크, 전기 워터 펌프, 제어 밸브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했죠. 그 결과 전통적인 디자인에 비해 공간 효율성을 25% 절감하면서도 EV 배터리와 모터에 탁월한 열 조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위 엔지니어 팀과의 워크숍에서 이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ITMS의 모든 부분은 효율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부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들의 철학의 깊이를 이해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ITMS를 단순히 차량의 부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더 나은 이동 수단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요소로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현대위아는 ITMS를 최첨단 자율 이동 솔루션에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스템, 목적 기반 차량 PBV, 심지어 고성능 드론까지 그들의 야심찬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감염성 있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단순히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만이 아니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열을 제어하면 효율성을 제어할 수 있고 효율성을 제어하면 교통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고위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현대위아의 성공은 기술이나 프로세스뿐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혁신, 적응, 실행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어요. EV와 자율주행차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속도는 단순한 경쟁 우위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죠. 더 많은 작업을 관찰하면서 이 문화가 엔지니어링 팀을 넘어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조차 자신들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여가 더 큰 그림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팀 간의 소통은 원활했고 병목 현상은 거의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었고 종종 더 심각한 문제로 커지기 전에 처리되었어요. 제가 익숙했던 경직된 계층 구조나 관료적 장애물과는 확연히 대조적이었죠. 어느 날 오후 수진 씨와 함께 생산 라인을 걸으며 회사의 리더십 접근 방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현대위아에서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사명을 알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것이 저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녀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명확성.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근무했던 환경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요소였죠. 미시간에서는 프로젝트가 종종 조각조각 나뉘어 각 부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처럼 완벽히 조화되어 있었어요. 2주가 끝날 무렵 저는 마치 미래를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현대위아는 단순히 차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어요. ITMS는 속도와 정밀함이 비전과 목적과 균형을 이룰 때 무엇이 가능할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도전 과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낡아버린 공장들,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분열된 비전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창원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 교훈을 고향으로 가져갈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창원의 교훈을 차근차근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제 커리어와 제가 아는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미시간으로 돌아온 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어요. 익숙한 고향의 풍경들, 녹슨 공장 외벽, 뿌연 하늘, 그리고 현대 요구를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기계들의 소음이 창원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현대위아에서의 경험은 제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제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현대위아는 제조업의 미래가 단순히 첨단 기술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속도, 적응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집중이 결합된 결과였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일상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힌 문화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미시간 본사로 들어서는 순간 이곳의 모든 것에 묻어있는 관성이 눈에 띄었어요. 회의는 길게 끌어졌고 결정은 미뤄졌으며 혁신은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창원에서 흡수한 교훈들은 시급했어요. 마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우리가 빨리 적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낙오자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제가 직면한 첫 번째 도전 과제는 팀이 빠른 반복 주기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디어가 화이트보드에서 생산 현장으로 옮겨지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위아의 금요일 워크숍은 창의력을 불태우는 장소였고 72시간 안에 실현 가능한 제안들이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되고 테스트되어 실행되거나 개선되었어요. 반면 여기서는 간단한 조정조차도 승인 절차의 미로를 통과하는 데 몇 주가 걸렸죠. 저는 동료들에게 주간 워크숍 개념을 제안하며 속도와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기존의 타임라인을 넘어 생각해야 해요.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창원의 공장이 3일 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회의적인 시선과 미심쩍은 반응들이 가득했죠.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기술에 주목했어요. 현대위아의 통합 열 관리 시스템 ITMS는 단순히 엔지니어링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저장 탱크, 전기 워터 펌프, 제어 밸브를 하나의 컴팩트한 모듈로 통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EV 성능을 최적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죠. 하지만 ITMS는 단순히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로 향하는 관문이었죠. 현대위아의 로드맵은 2027년까지 중형 목적 기반 차량 PBV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로 확장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야망은 대담했고 급속히 증가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651개의 특허를 확보하며 이는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본사로 돌아와 열관리 시스템을 개편하자는 제안조차도 험난한 싸움 같았지만 저는 이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제가 팀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해요. 현대위아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고 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창원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를 조직하고 사례 연구를 발표하며 글로벌 제조, 트렌드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게스트 강사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점차적으로 저항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어떻게 비슷한 관행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혁명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사고방식의 중요성이었어요. 현대위아의 성공은 단순히 그들의 기술이나 프로세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협업의 힘을 믿었고 공장, 바닥에서 경영진까지 모든 사람이 혁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 미시간에서는 부서 간의 단절이 심했어요.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며 종종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이런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현대위아의 학제 간 접근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 간 팀을 제안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었죠. 현대위아의 영향력은 제가 하고 있는 일 너머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열리는 독일 IGB 2024 같은 글로벌 박람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열관리 부문에서 진지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어요. 그들의 야망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았고 글로벌하게 뻗어나갈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전략을 되돌아보며 그 접근 방식은 단순히 제조업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협업, 호기심, 그리고 끊임없는 우수성 추구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듯이 혁신에도 경계가 없어야 했습니다. 제조업의 미래는 어느 한 나라나 회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배울 의지와 적응하고 이끄는 자들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컨퍼런스룸에 서서 제 연구 결과를 100번째 발표하며 저는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회의장엔 더 이상 회의적인 시선 대신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질문을 던지고 가정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저에겐 거대한 성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원은 저에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가능했죠. 쉽지 않을 것이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길은 분명했어요. 미래는 저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